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갤러호른입니다. 일간 차트의 120일 지수이동 평균선에서 반등한 달러엔 통화상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가 엔에 대해 강하게 오르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통해 달러의 상승 동력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채널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달러에는 채널 안에서 상승 중이니만큼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상단은 149.60 부근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과 만납니다. 달러엔이 이곳에 도달했을 때 달러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엔에 대해 달러는 채널을 돌파했다가 다시 채널로 복귀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준 만큼 달러엔이 채널 상단과 볼린저 밴드 상단이 만나는 곳에 도착하면 일단 이곳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달러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달러엔이 상승세를 타고 150일 중반까지 올라선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150 후반과 150일 사이에 형성된 저항대를 통과할지 여부도 점검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달러에는 150 후반과 150일 중반에 걸쳐 있는 지뢰밭을 통과해야 긍정적인 중장기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이곳을 통과하기는 그리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적 흐름과 별개로 장기적 인추세는 달러에 대해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데 채널 위에는 장기 하락 추세선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엔이 아무리 상승 동력을 가지고 저항대를 넘어서더라도 장기 하락 추세선을 단숨에 넘어서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달러가 꾸준히 상승하면 153 부근에서 하락 추세선과 만나게 될 텐데 이 추세선이 형성된 이후 아직 이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없어서 달러가 이곳에서 강한 저항과 마주하고 뒤로 물러설 것이라 추측하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달러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따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에 대한 달러의 상승세가 강력한 만큼 달러의 지속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달러의 단기적 상승 추세는 먼저 148.70대에서 상승 동력을 점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달러는 이 부근에서 상승할 때 곤욕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을 무난히 지나간다면 채널 상단에서 채널 돌파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저항대의 높은 벽을 실감한다면 조정에 들어서면서 지지선으로서 20일 이동평균선의 세기와 120일 지수이동평균선의 튼튼함 정도를 차례로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에는 4시간 차트에서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을 이어갔는데 이 상승 흐름이 계속될지 일간 차트에서 설정한 여러 저항선에 가로막혀 뒤로 물러설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달러가 상승을 무난하게 이끌어간다면 150.70 부근에 있는 고점을 경신할 것인지 아니면 고점 돌파에 실패하고 뒤로 물러날지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달러가 고점 돌파에 실패하더라도 채널 하단을 무너뜨리며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다시 120일 지수이동 평균선을 발판으로 채널 안에서 재도약할 기회를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엔화는 그동안 달러에 대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이 달러에 대해 장기적 약세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아베노믹스 이후였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 상호관세가 외환시장을 뒤흔들었고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시점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환율 전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자국 통화의 약세를 유도해 관세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만회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복 때문에 어느 나라도 노골적으로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하진 않겠지만 환율 미세 조정을 통해 인위적인 통화 약세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 약세를 계속 이끌어간다면 장기 추세선은 언제든 무너질 것이고 달러는 1990년 이후의 최고 수준을 넘어서며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인위적인 통화 약세 조짐에 경고를 보낸 바 있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엔에 대한 달러 강세를 용납하지 않을 게 분명하고 미국이 환율 공격에 나선다면 어느 지점에서 달러엔 통화상이 고꾸라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을 것입니다. 이는 차트만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니만큼 국제 경제 뉴스와 환율 관련 보고서 등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협상을 10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지난 7일 일본 언론인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7일부터 상호 관세를 발효시켰으나 중국과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과는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이고 브라질 등은 고율의 관세에 반발해 보복 관세를 공언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베선트 장관은 앞으로 관세를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시점은 영국 사례처럼 합의 후 50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로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경고음은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포천 등 경제 전문 매체들은 경제가 침체하는 와중에 물가와 실업률이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매체들은 높은 물가 상승은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금리 인하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준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한 바 있는 인플로이 아메리카의 이사인 스칸다 마르나트는 미국 물가 하락세가 끝났다며 미국 경제는 이미 가벼운 형태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7월 비농업 부문 고용 건수가 7만 3천 개 증가에 그치고 5월과 6월 고용 지표도 대규모 하향 조정됐으면서 7월 ISM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69.9%까지 상승한 것도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조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이코노미스트 토르스텐 슬로크는 서비스 물가 상승은 전체 물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은 관세와 불법 이민자 추방, 달러 가치 하락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위험을 높게 보면서 부진한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연내에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가페는 연준이 9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는데 물가 지표 중 하나인 CPI의 지속적 상승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CNB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11월 9일까지 미뤄진 셈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고율의 관세로 중국을 압박하자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희토류 광물 소비량의 90%를 수출하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미국은 전기차와 첨단 무기 등의 생산에 차질을 빚을 위기에 빠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84.4%로 보며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지만 지난주 88.9%보다는 4.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금리 동결 가능성도 15.6%로 다소 상승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외환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갤라호르는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